하나님, 회복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지진과 그리고 자연재해 중에서도 특별히 화산 폭발의 위험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부디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경각심을 주옵시고, 그리하여 여전히 세상을 지고 세상을 즐기고자 하는 우리 약하고 추한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영상을 보기 전에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EBS인데 아프리카 TV에서 과연 영상을 계속 볼 수 있게 해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 틀었는데 영상이 꺼지면 제가 또 다른 어, 혹 꺼지면 10분 후에, 그러니까 10분 후에 카페를 확인하시면 제가 카페 언제 5분이나 10분에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못 꺼지면 카페를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지구의 대기, 불, 땅은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는 예고 없이 우리를 덮치죠. 지구는 포효합니다. 우리는 축조하는 예측 불허의 행성에서 살고 있죠. 첨단 과학 기술도 천재지변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땅속에서 솟아오르는 시뻘건 용암, 화산 폭발 소식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지구의 활화산은 1,500여 개. 초대형 화산 폭발은 종종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이어지죠. 대폭발 조짐을 보이는 화산은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화산 폭발을 예측하기 위해 마그마의 움직임을 항상 주시합니다. 지금까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큰 마그마 뱀을 발견했습니다. 초대형 화산 폭발은 세계 기후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화산 폭발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10도 가까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슈퍼 화산, 즉 초대형 화산은 올해 안에도 폭발할 수 있습니다. 화산 활동이 진행 중이니까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도시 부근에서 슈퍼 화산이 폭발하는 것. 인간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초대형 화산 폭발의 위험을 알아봅니다.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 세계에서 제일 큰 화산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땅속 마그마 때문에 수백 개의 간헐천이 증기를 뿜으며 솟아오르는 것. 기이한 장관에 관광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초대형 화산 분출이 만든 땅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최근에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난 건 64만 년 전. 이런 연도는 그냥 지나치세요. 진화론이니까. 폭발로 생긴 칼데라는
지름이 무려 60km에 달합니다. 화산재는 먼 훗날 미국이 될 땅의 절반 가까이를 뒤덮었죠. 1500km 너머에도 화산재가 3m나 쌓였습니다. 최근 옐로스톤 화산지대에 변화의 조짐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 지질조사소 옐로스톤 화산관측소의 책임연구원 제이콥 로웬스턴. 급격하게 부풀어 오른 바닥이 그의 눈길을 잡습니다. 2004년과 2006년 위성 사진을 비교해 만든 지도입니다. 옐로스톤 화산지대의 지표면이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알려주는 지도가 바로 이겁니다. 등고선처럼 생긴 이 선은 지표면 각 지점의 융기 정도를 나타냅니다. 지표면은 2년 사이 12cm가 올라갔죠.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부풀어 오른 땅은 동서로 80km, 남북으로 30km. 화산지대는 지금도 부풀고 있습니다. 땅이 부풀어 오른다는 건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액체나 기체가 그 아래로 밀려들고 있다는 거죠. 마그마가 이 땅 아래로 밀려들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려하는 과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슈퍼 화산의 폭발이 머지않았다고 보는 과학자들도 있죠. 유타 대학의 화산학자 제이미 페런. 그는 옐로스톤의 지진파를 분석해 마그마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붉은 점 하나하나가 옐로스톤에서 포착된 지진입니다. 여기 표시된 지진만 약 45,000번이죠. 지진파는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단단한 물질은 빠르게, 무른 물질은 느리게 통과하는 성질도 있죠. 페럴은 수만 개의 지진파를 분석해 단단한 암석과 무른 마그마의 위치를 알아냈고 그걸 3차원 지도로 그렸습니다. 방대한 데이터 덕분에 옐로스톤 국립공원 아래에 마그마 괭이 드러났죠. 옐로스톤 화산지대의 마그마 괭은 거대합니다. 동서로는 80km, 남북으로는 40km에 걸쳐 있죠. 세계에서 제일 큰 마그마 괭이 바로 이곳입니다. 저희 팀은 마그마 괭의 규모를 확인했는데 지금까지 추측하던 것보다 훨씬 크더군요. 추정치의 1.5배가 넘었죠. 데이터의 양이 훨씬 많아지고 측정 장비의 정확도도 높아져서 예전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했기 때문일 겁니다. 마그마가 이렇게 많이 고인 건 지구의 내부 구조 때문입니다. 지구 한가운데에는 무시무시하게 뜨거운 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핵을 둘러싸고 있는 건 멘틀이죠. 핵과 가까운 멘틀 하부에서는 고온의 멘틀 물질이 솟아오르는데 이걸 뜨거운 플룸이라고 부릅니다. 뜨거운 플룸은 지하 60km 정도까지 올라오고 온도는 1500도 안팎입니다. 그럼 위에 있던 바위가 고온에 녹아서 마그마가 대량으로 생성되죠. 시간이 흐르며 마그마는 축적됩니다. 물론 미래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옐로스톤 화산지대에서 분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화산 활동을 주시하는 중입니다. 항상 데이터를 체크하죠. 마그마가 대량으로 상승하면 땅이 급격하게 부풀어 오르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학자들은 이게 초대형 화산 폭발의 전조라고 말하죠.
그래서 팽창하는 땅과 지각이 생긴 틈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세계의 활화산은 약 1,500개. 이들 대다수는 옐로스톤 화산지대와 다른 방식으로 마그마가 형성됐습니다. 화산은 대부분 지구조판 경계 주변에 분포해 있죠. 대표적인 게 이탈리아의 에트나산입니다. 2700년 전부터 화산 활동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곳이죠. 태평양판 경계에 자리 잡은 섬나라 바누아투. 이곳에도 여러 개의 활화산이 있습니다. 네 개의 지구조판이 만나는 일본 열도에서는 활화산 110개가 꾸준히 분출하는 중이죠. 신모에다케는 규슈 섬에 자리 잡은 봉우리입니다. 지금 보면요, 2010년 이후로 이 활화산들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이후로 잘 주목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활화산은 엄청난 화산재를 분출하며 폭발했죠. 도쿄에서 남쪽으로 1000km 떨어진 섬 니시노시마. 이 섬의 화산은 2013년 11월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해수면 밑에서도 용암은 계속 분출하고 있고 덕분에 섬은 지금도 면적을 넓혀가는 중이죠. 여기까지. 도쿄에서 남서쪽으로 200km 떨어진 온타케산은 2014년 9월에 분화했습니다. 정상 부근에 있던 등산객들은 분출물 파편에 맞고 화산재를 뒤집었었죠.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만 60여 명. 1926년 이후 일본에 일어난 최악의 화산재해였습니다. 일본에는 유난히 활화산이 많습니다. 지구조판 경계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이죠. 해양판은 밀도가 커서 대륙판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지구조판이 다른 판 밑으로 내려가는 걸 섭입이라고 하는데, 섭입은 마그마 형성으로 이어지죠. 도호쿠대학 지진화산연구센터의 나카지마 주니치는 지진파를 이용해 일본 북부의 지질 구조를 조사했습니다. 해저의 긴 파란색은 태평양판입니다. 붉은색은 태평양판 바로 위에서 지표면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나카지마는 마그마가 이곳에 있다고 설명하죠. 화산은 붉은 부분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붉은 부분이 마그마가 고여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그마가 형성되는 지점들은 공통점이 있죠. 후쿠시마현의 아즈마산. 산 밑의 붉은 부분은 지하 100km 부근까지 이어집니다. 다른 화산들도 붉은 부분은 지하 100km 부근에서 시작되죠. 마그마는 지하 100km 부근, 지구조판의 섭입 지점 위에서 생성됩니다.
하지만 일본 화산들 밑에서는 옐로스톤 화산지대와 달리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지 않죠. 그럼 마그마는 어떻게 생겨날까요? 요 부분은 스킵 좀 할게요. 요거는 마그마가 형성되는 그 과학적인 원리인데 이거를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보려는 것은 이 화산 폭발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활화산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이 폭파됐을 때 어떤 자연재해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벼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 과학적인 어떤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요. 스킵하겠습니다. 데려가면 튀김 때문에 일본 열도에서 생겨나는 마그마는 매년 11억 톤. 당연히 화산 활동이 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조판 경계에 자리 잡은 나라는 많습니다. 그중 화산 활동이 유독 활발한 나라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일본처럼 섭입하는 지구조판이 바로 옆에 있죠. 인도네시아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활화산은 무려 130개나 되죠. (2010년) 자바섬 중부의 메라피산이 요란하게 폭발합니다. 40만 명이 집을 떠나 대피했죠. 사망 실종자는 약 400명. 메라피 화산 분출은 21세기 최악의 화산 재난이었습니다. 인명피해가 그렇게 컸던 이유는 바로 화산 쇠설유. 크레이터에서 나온 마그마는 가스를 분출하며 용암으로 변합니다. 용암은 분출구 위에 쌓이고 마그마가 계속 올라오며 덮개는 돔 모양으로 커지죠. 메라피의 화산 쇠설유는 이 덮개가 붕괴되며 발생했습니다. 화산 쇠설유 안에서는 500도가 넘는 암석 파편들이 쪼개지며 고온의 가스와 증기가 분출되죠. 이 뜨거운 공기는 산을 타고 내려가며 확산됩니다. 용암은 쉽게 식지 않고 붉은 빛을 번뜩입니다. 화산 쇠설유의 속도는 시속 100km. 인간보다 몇 배나 빠르죠. 수마트라 섬의 시나봉산은 보세요. 다 2010년부터 그 안에 지금 큰 굵직굵직한 화산들이 지금 잠들어 있다가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2013년 분출을 시작했습니다. 산기슭에 살던 주민 16명이 화산 쇠설유에 목숨을 잃었죠. 5km 떨어진 마을까지 도달한 화산 쇠설유도 있었습니다. 화산 폭발은 해를 넘어서도 계속됐고 주민들은 쉽게 마을로 돌아가지 못했죠. 시나봉 화산이 폭발하면서 저희 집, 저희 밭을 다 망쳐놨습니다. 이러다가 마을로 영영 못 돌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세운 화산 관측소. 과학자들은 24시간 이곳을 지키며 화산 쇄설류의 징후를 살핍니다. 시나봉산은 지금도 화산 활동이 왕성한 상태입니다. 화산 분화와 화산 쇄설류가 재발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유럽에서 화산 쇄설류 발생 위험이 제일 높다고 꼽히는 화산은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나폴리만 근처에 자리 잡은 베수비오산. 약 2000년 전, 이 화산의 폭발은 부근 도시들을 화산재에 묻어버렸죠. 대규모 화산 쇄설류에 고대 로마 도시 폼페이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화산 분출물은 수만 미터 상공까지 솟구쳐 올랐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녹은 바위 조각, 화산재 등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졌죠. 화산 분출물 기둥이 무너지며 거대한 화산 쇄설류가 태어난 겁니다. 크레이터에서 5km 떨어진 고대 도시 헤르쿨라네오. 이 건물 안으로 대피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몰살당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워가지고 입 벌리고 죽은 거 보세요. 할 말이 없네요. 화산 쇄설류는 헤르쿨라네움을 지나 10km 떨어진 폼페이로 향했습니다. 2,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죠. 도시는 화산재에 덮였습니다. 베수비오산의 화산 쇄설류에 영향을 받은 지역은 시나봉산보다 30배나 넓습니다. 문제는 베수비오 화산이 다시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점이죠. 화산학자 루치아 파팔라르도는 베수비오산을 연구합니다. 매달 크레이터를 관찰하며 변화의 징후도 살피죠. 수증기하고 가스가 올라오는 걸 보세요. 화산 활동은 멈추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저 밑에는 언제든 분출할 수 있는 마그마가 잔뜩 고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그동안 잠들어 있던 그 휴화산들이 다시 활화산이 돼서 세계 곳곳에서 아까도 여기 나왔지만 1,500개의 활화산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벼르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거거든요. 더 정확하게는 성령님께서 이런 것들을 막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그분께서 이 땅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제 이걸 놓아 버리시면 지금 이 잠들어 있는 화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 1,500개의 화산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여러분이 폼페이 유적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헤라콜레움인가 거기서 봤던 것처럼 입 벌리고 공포스럽게 죽어가는 그런 공포스러운 광경을 저와 여러분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겪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계속 보면 알겠지만 끝부분에 이제 옐로스톤이 터질 것 같다.
아니 반드시 터진다. 그런 과학자의 주장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조금 더 보고 멘트를 이어가겠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설립한 베수비오 관측소. 파팔라르도를 비롯한 연구원들은 화산 분출 징후가 보이지는 않는지 늘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학자들이 추정하는 마그마 분포 형태입니다. 지표면 5km 아래에 자리 잡은 마그마괴. 그 규모는 과거 대폭발이 일어났던 때 못지않게 거대합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베수비오산의 화산 쇠설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지도로 제작했죠. 붉은색으로 칠한 곳이 최대 위험 지역입니다. 바로 이곳이죠. 60만 명이 살고 있는 주거 지역입니다. 화산 쇠설류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학자들은 피해 규모도 예측해봤습니다. 저는 이것도 보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성령님께서 저 화산이 분출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이 이 60만의 사람들이 웃고 떠들면서 사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 60만 중에는 야 하나님이 어딨어 라면서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놀리고 예수님을 술주자로 바꿔가지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냥 허락하시면, 저게 폭발하면 한순간에 화산 쇠설류에 맞아가지고 용암에 그냥 미라가 돼버리는 그런 아무런 힘이 없는,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죽음의 위험을 바로 옆에 두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지잘난 맛에 산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과연 여기뿐만이겠습니까? 저 나폴리 옆에 있는 이 60만의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도.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지금 백두산도 붕괴 위험, 폭발 위험이 농후해져 가고 있는데, 백두산이 폭발되면 여러분 한반도 우리들은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도 예를 들어서 교회나 어떤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댓글 다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하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그래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판의 때 지금 진노를 쌓고 계시는데, 그분이 더 이상 참지 않고 그분이 그 참아왔던 그 순수한 진노의 포도주를 이 땅에 쏟으면 정말 눈 깜짝하는 사이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나갑니다. 특히 하나님께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은 이런 위대하고 이런 거대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없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이 화산 폭발의 이 자연의 위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력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새삼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그분 앞에 설만이 살지 않도록, 그분을 설만이 대우하지 말도록, 내 기도를 안 들어줘, 나를 교회 안 다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고 정말 그분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화산 폭발 몇 분 후, 베수비오산 반경 5km 안에는 화산재와 암석 파편이 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화산 분출물은 땅을 뒤덮고 무게를 이기지 못한 건물들은 무너집니다. (15km) 떨어진 나폴리 도심에는 최대 10cm 두께로 화산재가 쌓입니다.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 대피는 더 어려워지죠. 몇 시간 후 화산 분출물 기둥은 2만 미터 상공까지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둥은 무너지며 화산 쇠설유로 돌변하죠. 화산 쇠설유는 사방으로 산을 내려옵니다. 속도는 시속 100km를 넘습니다. 5분 후 화산 쇠설유는 10km 떨어진 주거 지역에 도착합니다.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우며 앞을 가로막는 모든 걸 태워버리는 화산 쇠설유. 뜨거운 공기가 팽창하며 창문과 문은 폭발하듯 부서집니다. 화산재 기둥 붕괴 15분 후 베수비오산 반경 10km 안은 폐허로 변하고 사방엔 화산재만 가득합니다. 어떻습니까? 15분 만에 60만이 죽습니다. 15분 만에 60만이 죽어요. 두렵습니까? 여러분 무섭습니까? 화산 폭발 하나에도 이렇게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리는데 저 화산을 만드신 분은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을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연의 재해도 이토록 두렵고 심장이 두근두근 우리가 그러는데 저것을 만드신 하나님, 저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수염을 잡아 뽑으려고 하고 하나님 이것 좀 들어달래니까 진짜 하나님 말 진짜 안 들으시네. 이런 어처구니없는 기도를 했었고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자녀를 마땅히 그렇게 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 시대의 수많은 번영신학 설교자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만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위력을 보면서 15분 만에 60만이 죽을 수 있는 이 자연의 위력을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부디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두려워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극진히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화산 폭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남부에 자리 잡은 화산섬 사쿠라지마. 과학자들은 다음 분출이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일어날지를 연구합니다. 사쿠라지마는 일본에서 제일 활발한 화산입니다. 2006년 이후로 분화가 계속되고 있죠. 2013년 8월에 화산재가 5,000m 상공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10km) 떨어진 도시 가고시마는 걸핏하면 화산재에 뒤덮입니다. 시민들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교토대학의 이구치 마사토 교수는 땅의 움직임으로 분출을 예측합니다. 자, 이것도 그냥 과학이니까요. 그냥 예측한다.
화산이 언제 폭발할 것인가 그걸 예측하는 그런 기술이니까 특별히 볼 필요 없습니다. 2014년 5월 10일의 측정 결과입니다. 앞으로 꾸준히 폭발 중 가장 강력했죠. 화산 분출물은 8,000m 상공까지 솟아올랐습니다. 크레이터에서 분출한 용암은 산을 타고 내려와 산기슭 마을을 삼켜버렸죠. 지진도 뒤따랐습니다. 결국 58명이 목숨을 잃었죠. 대규모 폭발 후 화산섬 뒤에 가고시마만 북부는 1m 가까이 내려앉았습니다. 학자들은 마그마 괸에서 마그마가 빠져나가며 침하가 일어났다고 설명하죠. 사쿠라지마에 대폭발이 임박했다는 주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고시마만의 집안 침하와 융기를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1914년 대폭발로 집안은 1m 가까이 내려앉았죠. 이후 집안은 1년에 1cm 정도 꾸준히 융기했습니다. 지금은 1914년 대폭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 돼 있죠. 이고치는 거대한 마그마 괸이 사쿠라지마 밑에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대규모 화산 폭발이 임박했을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의 연구팀은 2008년부터 그 마그마 괸의 위치를 추적해왔죠. 지진파를 만들어내기 위해 연구원들이 폭발물을 터뜨립니다. 마그마처럼 무른 물질을 만나면 지진파는 반사 굴절되죠. 이 성질을 이용해 학자들은 마그마 괸의 위치와 규모를 추정합니다. 이구치와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아키타 대학의 츠츠이 토모키가 지진파 데이터를 분석했죠. 연구팀은 사쿠라지마 아래의 지질 구조를 밝혀냈습니다. 붉은색은 무른 물질입니다. 마그마일 가능성이 높죠. 마그마 괸의 위치는 지하 5km 지점, 너비는 1km, 두께는 10km 정도입니다. 지하 8km 지점에는 더 큰 마그마 괸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마그마 괸의 너비를 5km 이상으로 추정하죠. 이 마그마 괸의 위치는 가고시마만 바로 밑. 1914년 일어난 대폭발은 이 마그마 괸에서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지진파 분석으로 마그마 분포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위치와 규모 등이 파악됐으니까 사쿠라지마의 화산 활동을 예측하는 작업도 더 쉬워지고 더 정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팀은 대폭발 예측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이는 데이터도 찾아냈죠. 바로 온도 변화 데이터입니다. 자, 이거 두 개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2010년 그리고 지금과 비교했을 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폭발의 징후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객관적인 데이터니까 잘 보십시오. 를 비교하기 시작한 2010년 5km 지하의 마그마 괸 온도에는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2009년엔 노란색이던 마그마 괸이 붉게 변해 있었죠. 온도가 크게 올라간 겁니다. 마그마 괸의 온도가 오른 2010년엔 화산 폭발 횟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하 8km에 고여있던 마그마가
지하 5km까지 올라왔을 거란 추정이 가능하죠. 학자들은 마그마가 대량 상승해 위층 마그마겸에 큰 변화가 오면 대폭발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합니다. 일본 열도는 처음부터 화산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산인 후지산도 10만 년 전부터 이어진 몇 번의 분출로 생겨난 화산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후지산을 낳은 분출보다 훨씬 규모가 큰 화산 폭발도 여러 차례 겪었죠. 일본 남부 구마모토에 자리 잡은 활화산 아소산, 칼데라는 지름이 무려 20km입니다. 칼데라는 9만 년 전에 형성됐죠. 이 칼데라를 낳은 분출은 일본 최대 규모였습니다. 화산 폭발에 이은 화산 쇠설류는 일대를 단숨에 삼켜버렸죠. 화산 쇠설류는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대폭발이 다시 일어난다면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화산재 확산 양상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알아보죠. 화산 폭발 하루 뒤, 화산재 구름은 북단부 홋카이도 섬까지 도달합니다. 아소 화산의 분출이 사흘간 계속되면 오사카에는 화산재가 최대 30cm 두께로, 도쿄에는 5cm 두께로 쌓이죠. 화산재만으로도 도시는 마비됩니다. 곳곳에서 전기 합선이 일어나며 대규모 정전이 발생합니다. 대중교통은 무용지물이 되죠. 초대형 화산 폭발은 일본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지도 모릅니다. 슈퍼 화산 옐로스톤 자, 이제 이 부분 잘 보세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엔더타임즈가 보도했던 내용, 외국을 우리가 번역해가지고 썼던 내용 있죠? 그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국립공원이 분출하면 그 여파는 전 세계에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곳을 주시하죠. 섭씨 71도네요. 73도, 76도입니다. 옐로스톤은 활화산입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날 거란 얘기예요. 중요한 건 그 시기를 알아내는 거죠. 그러려면 일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변화를 바로 포착해내야 해요. 옐로스톤이 대규모로 분출하면 전 세계의 기후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1991년에)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 폭발은 그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죠. 화산재 기둥은 4만 미터 상공까지 닿았습니다. 20세기를 통틀어 가장 규모가 큰 화산 폭발이었죠. 화산재 구름은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일대는 밤처럼 컴컴해졌습니다. 1년 후 화산 폭발의 여파는 우주에서도 확인됐죠.
피푸른 띠가 2만 미터 상공에서 포착됩니다. 피나투보 화산에서 분출된 화산재 입자들이 계속 지구 주위를 돌고 있었다는 얘기죠.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광선은 줄어들었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도 0.5도 내려갔죠. 옐로스톤에서 슈퍼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그 규모는 피나투보 화산의 100배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여파도 무시무시하겠죠. 미국과 유럽 기상학자들은 슈퍼화산 폭발 후의 상황을 이렇게 예측합니다.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가스가 5만 미터 상공까지 솟구칩니다. 화산재 입자들은 바람에 흩어지죠. 입자들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는 2주 정도가 걸립니다. 이후 입자들은 상당 기간 지구 대기 상층부에 떠 있게 되죠. 천년 후가 될지 만년 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죠. 슈퍼 화산 폭발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 화산이 옐로스톤이든 다른 화산이든 여파는 지구 전체에 미칠 거고요. 몇 년이나 미치죠. 지구의 기온이 내려갈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아까 이 슈퍼 화산이 터지면 화산재가 오면서 그 지구를 덮으면서 한낮인데도 깜깜해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시록 7째 나팔 중에 5째 나팔을 불면 땅이 열리면서 거기서 그 연기가 나오고 검은 이게 나오면서 해와 달을 이렇게 가린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메뚜기들, 그러니까 귀신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히고 죽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왕이 있으니까 아볼론이다. 그게 아마 일종의 화산 폭발이 되면서 그 안에서 귀신의 왕이 나타나는 거지 않을까. 그렇게도 지금 보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상으로만 보면 가능합니다. 이 화산이 폭발되면 해가 가려져, 아까 우리가 봤듯이 낮이 캄캄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환란 때는 엄청난 크기의 화산 폭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해를 가리고, 또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해를 쳐가지고 해가 낮 3분의 1 동안 해가 빛을 잃는다, 이런 부분 나오거든요. 그건 역시도 화산 폭발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현재 화산 폭발이 나타나면서 화산재로 인해서 어두워지는 이런 다양한 현상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런 분석이 아예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런데 그렇다면 환란에 들어가면 반드시 전 지구적인 엄청난 수의 지금 1500개 활화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곳곳에서 폭발하면서 낮을 어둡게 만드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5째 나팔 때는 엄청난 크기의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해를 가리면서 거기서 아바돈이 나올 것이다. 지옥의 왕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화산 폭발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재림의 징조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왜냐하면 환란 때는 전 지구적인 화산 폭발의 여파들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화산이 폭발하는 징조들이 보인다는 것은 이제 환란으로 우리가 접어들게 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조여져 오고 있다. 그렇게 분석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나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태양광선이 두꺼운 화산재띠에 막히면서 지구 기온은 뚝 떨어집니다. 슈퍼화산 폭발 후 1년 반, 일부 지역은
기온이 10도나 내려갑니다. 자, 요것도요. 계시록에 보면 밀 한 대 보리석대인가요? 계시록 6장에 보면 식량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오죠. 하루 품삯으로 자기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그런데 그건 역시 화산 폭발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 붕괴도 경제 붕괴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화산 폭발 후에 지금 보면 이제 농작물이 다 얼어 죽거든요. 그 슈퍼 화산이 터지면. 그래서 식량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닥칩니다. 따라서 경제 붕괴도 경제 붕괴지만 이런 화산 폭발로 인한 혹은 지진으로 인한 자연적인 재난도 역시 사람들을 굶주리게 만드는 그런 원흉이 될 것이다. 따라서 환란 때는 정말 먹거리가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 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또 역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화산 폭발로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화산 겨울이 오는 것이죠. 눈과 얼음에 덮이는 지역도 크게 늘어납니다. 식량 생산량은 확 줄어들죠. 전 세계가 함께 겪어야 할 재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슈퍼화산 폭발의 메커니즘을 알아내기 위해 과학자들은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과학자들은 마그마의 상승 과정을 더 자세히 알아냈죠. (4,500년) 전 분출한 트리노카이오르 화산. 자, 여기까지만 봐도 됩니다. 이 뒤에는 짧게 조금 남았는데요. 몇 분 안 남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결국 멘트가 이렇습니다. 준비 못한다. 피할 수 없다. 그냥 단지 미리 화산이 언제 폭발할지 미리 알아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 그것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멘트가 마무리되는데요.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이고, 녹화를 끄면 안 되는데 이제 녹화를 꺼버렸네. 야, 이거 참 마무리 멘트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꺼졌네, 중간에. 그냥 생방송으로 듣는 사람들에게만 마무리 멘트를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셨듯이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이 확인했듯이 지금 재난의 시작이 알려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 폭발 영상에서도 봤듯이 이것이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활화산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상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환란의 시대에 접어들 그럴 시기가 점점 무르익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음 주에 제가 교회 시대 끝에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베리칩에 대해서 공마옥 전쟁이나 일본의 침략 의도 이런 부분들에서 또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오늘 여러분이 들었던 일부 그리고 영상 그리고 다음 주에 들을 내용까지 이 세 개를 다 종합하면 정말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위기가 닥친 목전에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답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하루 1시간 이상은 잘 죽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가 이해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남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여러분 본인의 영혼의 갱생을 위해, 그리고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적어도 하루 10장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밝히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희망은 기도, 말씀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10조, 20조, 100조를 갖고 있다고 100조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엄청난 양의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100조를 들고 저렇게 입을 쩍 벌리고 미라가 돼서 죽어버릴 텐데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돈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인맥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사람이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화산 폭발 때? 아닙니다. 같이 죽습니다. 같이 죽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안아도요, 어머니와 아이가 같이 죽습니다. 자연재난은 그런 겁니다. 사람 의지할 수 없습니다. 돈 의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박사하면 뭐합니까? 서울대 합격자면 뭐합니까? 서울대로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하면 뭐 할 겁니까? 환란 때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환란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무이한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밖에는 없다. 그것뿐만이 그분 외에는 힘이 없다. 끈이 없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분만이 여러분의 힘이요, 여러분의 능력이요, 여러분의 구원자, 소망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디 회복될 성도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기도할 수 있을 때, 아직 말씀 볼 수 있을 때, 제발 딴짓 좀 하지 마시고, 제발 고만 그러시고, 이제는 기도와 말씀의 삶에 저와 여러분이 전력 투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를 슬기롭게, 아름답게, 마지막 때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를 잠시 묵상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활화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새롭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찬양하며 감사,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부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에 전력 투게 하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종이, 그리고 모든 회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무리하고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